달기로부터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영하 3도, 4도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이라고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제 밤 12시 새벽 이제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가면서 그날 5시에서 6시 사이에 최저 온도를 지금 찍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분들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미리 전날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정도 날씨였으면 아마 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베란다 문을 다, 그러니까 여기 베란다 창 있죠? 요 창을 다 열어놓고 거실 문을 닫아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쩡이가 있어서, 우리 쩡이가 베란다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을 못 열어두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철수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다육이들이 완전히 안쪽으로 철수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 베란다 문을 제가 이 방충망만 해놓고서 열어놓거든요. 근데 우리 쩡이가 있으면서부터 우리 쩡이가 방충망을 타고 올라가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갖고 뭐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쩡이가 있는 곳이 좀 바뀌던가 해야지 이게 지금 안 돼요. 근데 우리 쩡이랑 우리 짝꿍하고 서로 왼수지간이기 때문에 서로는 아니에요. 우리 짝꿍이 일방적으로 우리 쩡이가 말짓하니까 현관 그 신발 놓는데 왔다 갔다 하지, 싱크대 올라가지, 그다음에 건조기 그 건조대 그 식기 건조 해놓는데 올라가지, 밥통 뒤에 들어가지, 빨래 건조기 펴놓으면 건조기 위에 올라가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 짝꿍이 그냥 깔끔쟁이 짝꿍이 아주 그냥 맨날 쫓아다니고 화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짝꿍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탁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 이제 같이 놀거든요. 뭐 애들이야 뭐 예뻐만 하면 되니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비한테가 왜 이렇게, 원래 얘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낭창낭창하면 안 되는데, 또 혹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이러지? 자, 리가 색감 좀 보세요. 리가는요, 사실 처음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다육맘들은 엄청 매력 있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육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요런 부류의 다육들 있죠. 모라니 계열의 어떤 그런 느낌? 근데 모라니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되게 굵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런 색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얘는 목대가 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요 리가는. 근데 모란이랑 좀 비슷하게 카키색하고 갈색을 섞어 놓은 듯한 잎을 가지고 있고, 라인에 붉게 물이 들어오는데요. 나중에 좀 투명한 색감, 젤리 같은 그런 색감으로 변하면서 점점점 이제 점점이가 찍히면서 이제 그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저는 매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평범하고 약간 곱상하면서 지저분, 그러니까 깨끗한 그런 물듦이 아니라 약간 뭔가 묘하게 엄청 예쁘진 않아. 그렇지만 매력 있는 얼굴이 바로 요런 계열의 다육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한 애가 구찌, 그다음에 엘리엇, 느낌 좀 비슷하거든요. 모라니, 그다음에 또 파이브스타가 아니라 넘버 나인,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요런 계열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색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녹색 혹은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갈색 계열에서 붉게 물 들어가는, 고사홍도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런 애들은요, 이렇게 회색빛이 도는 연두빛, 옥빛 이런 데서 가잖아요. 얘도 그렇고 다른 애들 다 이제 보통 애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요 애들은 물들지 않았을 때가 기본적으로 갈색 빛감이 감도는 이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죠. 정말 매력 있어요. 자꾸 키우다 보면. 자, 요거 아리엘 색감 짤뚱하니, 아리엘도 여기 이제 깨멍 쥐어 터진 것처럼 깨멍 되고 있고, 비안뜨 7렐레 8렐레 그 이파리가 엄청 길었었는데, 자, 제가요 예전에 다육이들이 이파리가 짤뚱해지잖아요. 근데 원래 있던 잎들이 짤뚱해지는 게 아니라 새잎이 짤뚱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쯤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길쭉했던 이파리가 어떻게 자동으로 짤뚱해져? 그게 말이 돼? 그럼 얘가 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요 잎이 짤뚱해지면서 굳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마른 잎이 막 나서 얘가 그냥 이쪽으로 싹 간 다음에 새로 나는 잎들이 막 짤뚱해졌어 이걸 관찰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여기 잎들이 짤뚱해지고 통통해지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새 잎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길게 나왔던 잎들도 어느 순간 보면 약간 짤뚱해지면서 그렇게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막 칠렐레 팔렐레 너무 길었던 잎들이 어느 순간 진짜 똑 잘라낸 것처럼 그렇게 뭐 짤뚱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약간 길이 좀 했던 잎들도 짤뚱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몰아간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관찰해 보시겠어요? 제가 루비 이렇게 보면은 루비가 웃자랄 때는요 루비가 진짜 가지처럼 길어져요. 길게 이렇게 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짤뚱하고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전 항상 그렇게 짤뚱해지는 애들은 새 잎이 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짤뚱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굳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저는 진짜 절대로 그렇게 길게 나왔던 잎이 짤뚱해진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리 다육이를 오래 키우셨던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가 어떤 극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는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짤뚱하고 똥똥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가장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케베니아 금암 계속 보면서 신기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까맣게 탔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햇볕에 그을러서 탄 게 아니라 냉해를 입게 되면은 냉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풀어졌다, 그다음에 다시 뭐 얼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조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 조직들은 이렇게 까맣게 죽어요. 까맣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냉해를 입었었구나 라는 거를 이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러면 근데 얘 너무 신기해. 너무 세상에 이렇게 어린 이파리가 어떻게 그런 냉해를 견뎠는지 몰라. 대단해. 얘 지금 냉해 피해가 지금 살짝 생기는 거고 얘는 아예 그런 표시가 없어요. 얘도 땡땡 얼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얘가 깜깜하댄다. 얘가 까망이잖아요. 얘가 까망이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망가진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제가 지금 가늠을 잡을 수가 없어서 쟤는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색감 자체가 예전에 그런 반딱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냉해를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확신이 안 서. 색 자체가 원래 까뭇까뭇한데 근데 달라. 윤기가 없어졌어. 자, 저쪽에 가면은 샴페인도 좀 그런 애가 있거든요. 이 샴페인도 땡땡 얼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이렇게 풀어지더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까맣잖아요. 이렇게 여기 까맣까맣한 것이 이제 그 냉이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냉에 지금 그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제 수연이도 지금 점점 이제 생장점 주변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냉이 때문에 이렇게 제가 냉이 입은 애를 계속 저기다 그냥 두네라고 하잖아요. 제가 수연이는 진짜 많이 냉이를 입혀봤어요. 수연이는 그래가지고 이 수연이가 냉이 입으면 그 다음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잎이 막 다 꼬실라지면서 없어지고 막 목대 고사하는 애들은 목대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고사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봐주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지나가야 되고 혹시라도 목대가 괜찮다면 또 이제 괜찮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쪽 샴페인도 이거는 화상인지 냉해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냉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냉해를 입었을 가능성. 요거는 이제 냉해 입은 거. 본슬로우는 진짜 강하죠. 멀쩡하고 아론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소도 굉장히 강해요. 생긴 모습은 이렇게 얘랑 목대도 있고 라우라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자체가 엄마 아빠가 자체가 다르고 이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추위에 견뎌내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에케베리아 속 중에서 이 백모단의 그런 피를 이어받은 애들이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백모단 계열의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애들이 이런 회색빛이 감도는 그런 다육들 있죠.
정야가 회색빛이 감도, 정야는 사실 좀 약간 거기에서 조금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해리와슨이라든가 러블리 로즈라든가 그다음에 요런 계열의 요런 느낌 들 있죠. 요런 느낌, 요런 색감들, 이런 다육들이 추위에 의외로 굉장히 강하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백모단 자체는 키우기도 까탈스럽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교배종 애들은 추위는 또 그렇게 강해요. 추위는 참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자, 이렇게 거리대 다육들 살펴보는데요. 이 먼노는 제가 조금 많이 오래오래 키웠던 녀석. 이 녀석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화분에서 두수가 많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서 애기인데 지금 묵어가고 있어요. 요런 거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일단 저는 먼노는요, 요런 거 말고 일단은 요렇게 크기를 원하거든요. 쟤는 지금 요 애기 먼노는요, 얘는 잎이 짤뚱해지지도 않았어요. 얘는 오래 키웠는데도 그렇게 짤뚱하진 않지만 요 녀석은 잎이 짤뚱해지기도 전에 색을 저렇게 지금 내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요 먼노는 제가 키운 지가 좀 오래된 먼노예요. 그렇다 보니까 잎이 전체적으로 짤뚱해졌죠. 짤뚱해졌는데 색은 좀 덜 났어요. 화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크다 하지만 엄청나게 크지도 않거든요. 얘도 3두고 얘도 3두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먼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이파리가 긴 거보다 이렇게 길게 키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짤뚱하고 이렇게 딱딱히 이렇게 키우는 게 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적어도 4년 정도는 키우네요. 4년 정도 키우내고요. 얘도 적어도 3년 이상은 키웠어요. 얘도 3년 이상은 키웠고, 얘는 지금 키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 녀석은 올해 들어왔네. 올해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색이 이렇게 나버리네. 이런 거는 썩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육이 분갈이 하고 나면 다육이가 이런 색깔이 나기를 원해요. 이런 색깔이. 근데 다육들도 사람처럼 때가 있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성장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진짜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이 탁 닫혀버리면 난쟁이 똥자루처럼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징이 막 나타나면 그 망이에요. 근데 다육들은 꼭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저도 다육한테서도 얘네가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좀 크게 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 초보 다육맘 때 무조건 색깔이 나기를 원했거든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적어도 얘는 멀었어요. 얘도 애기고 얘도 애기예요. 얘도 애기고 그다음에 얘는 뭐 완전 애기는 아니지만 라울도 완전 애기예요. 라울도 완전 애기고요. 사실 요 라피네도 지금 이렇게 색이 들다기보다 좀 더 컸으면 하는데 지금 색이 들어버리고 있고, 이 루신다도 사실은 지금 색이 이렇게 들지 말고 좀 더 컸으면 하는데 군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러블리 로즈 요 녀석도 좀 더 크면 좋은데,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2년 정도만 제대로 키우면 2년 정도 1년 반만 제대로 키우면 진짜 목대가 진짜 이렇게 굵게 크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요 녀석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굳히기를 하면 모양도 더 아름답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길쭉하게 색이 드는 것보다. 샤포테는 좀 쉽진 않아요. 샤포테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색감 때문에 가격대가 진짜 높았어요. 막 개당 쬐끄만 얼굴 하나가 2만 원이 넘게 책정이 돼서 판매가 됐었던 다육인데요.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예쁜 애들 너무 많이 나오고 샤포테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샤포테 목대가 되게 고약스럽다는 거죠. 샤포테 목대가 꼭 죽은 애처럼 있는데 그 다육이 목대가 왜 죽은 목대 같은 그런 컨디션 딱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목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샤포테. 사실 정야도 그렇거든요. 정야의 교배종인 티피도 좀 이상한가? 이런 목대를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꼭 가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껄핏하면 자르게 되는 그런 다육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그냥 제 경험이고 어떤 샤포테를 재배한 농장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샤포테에서 그렇게 깍지가 자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샤포테가 여러 농장, 지역이 떨어진 여러 농장에서 뭐 동시다발로 재배를 해서 출하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애들을 만날 텐데, 샤포테가 특정 재배 농장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면 그 농장의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흙하고 이런 걸 환경을 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깍지가 생기기 쉬운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깍지가 저는 좀 되게 많이 자주 만났었어요. 이 샤포테한테서. 특히 샤포테 군생 묵둥이한테서. 자, 이렇게 샤포테 색감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뭐 예전의 몸값이 아니죠. 예전의 몸값이 아니고, 요 르누아르도 이 정도로 군생밥이 많은데도 가격대가 참 착했어요. 르누아르 군생. 근데 르누아르 군생 키우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키세스 키우고 계신 분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키세스가 원래는 노랑노랑한 색감, 주황주황한 색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키세스도 있고 보라보라 계열에다가 안쪽에 살짝 쪼개지는 이런 베리 종류의 라인을 갖게 되더라고요. 키세스도 그렇고, 예, 르누아르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 느낌이, 이제 이런 생각. 그다음에 로망이라든가 이제 그런 계열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애기들 출근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